종합영양연구원장 조금호입니다. 여러분 생리가 끝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또 부정출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요? 오늘은 생리불순 중에서 생리일이 앞당겨지는 부정출혈과 빈발월경의 원인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발월경이란 24일 이내로 되풀이되는 월경 이상을 말하며 심한 경우 월경이 한 달에 2번에서 3번까지 있고 흔히 과다월경을 동반합니다. 출혈기간이 길어질 경우 한 달 내내 출혈이 계속되어질 수 있어서 극심한 빈혈을 일으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빈발월경의 경우 고안드로겐 혈증, 고인슐린 혈증, 비만, 다모증, 여드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증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석을 제대로 해야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생각하고 연구하고 전문인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다모증이 심하고 보기 싫으니 털을 제모하겠다. 이런 무자비한 방향 지시 말고 실제로 털이 심하게 나지 않도록 하면서 혈액 데이터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여드름도 없어지고 체중 조절이 되어서 정상 생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는 증상과 혈액 검사 결과가 주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빈발월경에서 고안드로겐 혈증, 고인슐린 혈증, 다모증, 여드름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체내의 열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안드로겐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 합성이 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 구조를 보시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에스트로겐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있어야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만들어집니다. H2O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죠. 고안드로겐 혈증은 체내 열로 인하여 수분 부족으로 에스트로겐 합성 시 수소와 산소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로겐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요. 그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져서 열이 방출됩니다. 또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포도당 분해 과정에서 시트레이트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비만이 유도됩니다. 그러면 비만세포에서 UCP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현시켜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안드로겐은 땀을 나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고안드로겐 혈증은 체내의 열을 방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열이 너무 많으면 세포가 사멸하니까요.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혈중 안드로겐 양이 많아진 것이고 이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모의 채모, 털이 필요합니다. 잠깐 질경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질경이는 바닷가의 태양열이 아주 강렬하고 해풍이 강하고 그러한 곳에서 자라는 질경입니다. 일반 질경이와는 달리 표면에 털이 나 있습니다. 질경이 표면에 털이 왜 많아질까요?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체열을 발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바람 차단을 목적으로 질경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표피에 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털 많은 질경이를 파서 자외선과 해풍이 없는 집 마당에 심어 놓으면 질경의 털이 없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체내에 열이 많아진 사람은 체열을 발산하여서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다모증이 나타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증상 중에서 혈중 안드로겐이 높아지거나 채모가 많아지거나 또는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고인슐린 혈증이 되었다는 뜻은 체내에 열이 많아져서 그 열을 발산해서 감소시키려고 체세포가 주인에게 보내는 암호와 같은 신호인 것이죠. 체내 열을 해결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빈발월경을 유발하는 국소의 병변으로는 난관 또는 자궁 주위의 염증, 자궁의 위치 이상, 종양, 또 자궁 내막의 우열, 내분비 장애, 자궁 근종,
심장, 폐장의 질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질환이 없는데 원인 모르는 빈발월경의 경우는 과도한 체내의 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3가지 건강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열에 대한 증상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건강 목표는 체중 조절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을 정상화하고 세 번째는 난소 기능을 회복해서 생리를 제때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체내에 음허로 인해서 실열이 있거나 허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첫 번째는 열이 올라오니까 오심구토가 일어납니다. 열이 머리를 치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계 항진이 생겨요. 벌렁벌렁 뛰는 거죠. 그리고 혀를 토하기도 하고 번갈, 입이 마르고 귀가 이명이 들린다든가 식욕부진이 있고 기침, 가래, 폐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소화불량, 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그리고 변비도 있고 생리통도 심하고 부정출이 있는 생리불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두드러기, 피부가 건조하고 입술도 건조하고 코도 막히고 코딱지도 많이 생기고 안구 건조, 또 결막염, 시야가 흐려지고 또 호흡기 감염이나 편도선염, 인후염, 또 간염, 위염, 장염, 요로감염, 골반염 이런 오장육부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열이 많으면. 그러면 이렇게 체내 열이 많아져서 표피에 털이 많아지는데 이 털을 영구 삭제하는 제모를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체온을 유지하려는 세포의 항상성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겨드랑이의 털은 폐의 열을 빼는 연통과 같은 것이고요. 다리의 털은 하체의 열을 빼는 데 쓰입니다. 또는 찬바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털이 딱 서서 찬기운이 체내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방어 역할도 하지요. 털은 노폐물 배출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증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운동화를 신고 흡기를 하루에 30분 이상 걸어서 음의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일론 계통의 옷을 입지 않고요.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외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털을 절대 밀지 말으셔야 합니다. 체열을 빼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밤에 늦게 자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밤에 늦게 자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빈발월경은 체내의 극심한 열과 기가 허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모를 하면 안 되고 열을 체내에서 뺄 수 있도록 흡기를 걷고 면으로 된 옷을 입고 털을 밀지 말고 밤에 일찍 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발월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먹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